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을 쉽게 따라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자, 세 가지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청구를 일단 어떻게 프로그램에 입력하는지 첫 번째 파트. 자,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 청구하고 나서 결과 통보서 확인하는 방법. 네, 요거 한번 보고요. 세 번째는요. 자동차 보험 청구했을 때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요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동차 보험 청구 따라하기입니다. 가장 많이 중요한 건 정말 강조하고 정말 강조해도 제일 중요한 건 지급 보증서입니다. 환자분이 치과에 내원하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가져오셔야 되시고요. 이 지급 보증서에 이렇게 성함이 명확한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환자분의 지급 보증번호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서류를 잘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시면 자동차 보험의 탭을, 구분의 탭을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사고 접수 번호와 지급 보증 번호를 이렇게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 번호 입력하실 때 조심할 거는요. 자, 우리 번호 옆에 보면 하이폰 있죠. 중간에. 뭐 09-2023 이렇게 다시 하이폰이 있어요. 하이폰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하이폰을 빼고 숫자만 집어넣을 경우에는 전송되지 않고 에러가 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이폰까지 정확하게 숫자를 틀리지 않도록 입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치아가 부러졌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치아를 발치를 했죠. 치아를 잘 뽑았어요. 자, 자동차 보험으로 탭을 누르시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당연히 이렇게 0으로 되는 경우 이렇게 보이시죠? 자, 자동차 보험 구분 탭으로 누르시고 본인 부담금 0으로 떴을 때 잘 입력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 부담금의 금액이 떴다라고 하시면 뭔가 잘못 누르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잘 입력을 했다라고 하시면 자동차 보험 청구했던 내용을 심평원에 보내야겠죠. 자, 청구에 있는 탭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그 구분 대상에서 청구 대상에 자동차 보험이라는 요건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조회하시면 조회하시고 전송하시면 되는 거죠. 자, 건강보험에 관련된 거, 의료급여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항목들이 있을 때는 앞전처럼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시고, 자, 이번에는 비급여, 보철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경우 한번 케이스 볼게요. 자, 환자분이 어떤 치료를 해서 치아가 뭐 깨져서 뭐 보철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경우는요. 자, 비급여의 파트에 있는 이 비급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보철물에 어떤 코드든 상관없습니다. 그 버튼을 이용해서 누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르코니아를 이 환자분이 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르코니아 비용이 지금 5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사항. 우리가 보철물의 수가는요, 우리 치과에선 만약에 이게 50만 원이다, 아니면 60만 원이다, 70만 원, 이렇게 지르코니아 비용이 다 치과마다 조금씩 비급여 항목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수가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수가표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자동차 보험의 지르코니아는 50만 2,38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때 금액이 좀 다르다라고 하시면 자동차 수가 관리에서 자동차 보험에 지르코니아 버튼을 이용해서 수가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비급여 버튼이 좀 금액이 다를 거예요. 비급여로 있는 버튼,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에 보철의 비급여로 있는 버튼과 자동차 보험 버튼에 있는 이 지르코니아는 서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있는 수가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비급여로 여기처럼 비급여에 있는 보철물에 관련돼서 집어넣었다라고 하시면 이걸 수정하는 방법은 자, 왼쪽 버튼 누르셔서 수가 추가를 누르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 수가의 자보에 있는 이 탭에 자보에 있는 탭에 지르코니아라는 저기에 있는 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정을 잘 누르시면 자, 0으로 잘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단가가 정확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수가가 우리 치과의 보철물 수가가 다를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잘 입력하셨는지 꼭 구분하셔야 되시고요. 보통은 자보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모든 탭들,
자, 이 탭에서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 설정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보의 수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잘 또 입력이 됐다라고 하시면 청구 탭에서 여기 있는 청구 대상에 자동차 보험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누르시면 이 환자분에 대한 보철 비용도 똑같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조회 버튼 눌러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오늘 환자분이 내원하셨는데요. 자동차 보험도 했고 건강보험 진료도 같이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라고 했었죠. 자, 이 경우에는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있는 여기에 있는 처치순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처치순번에는 자동차 보험이 입력하시면 돼요. 그대로. 자, 두 번째는요. 여기 있는 두 번째 처치순번 2번에다가 보험 구분에 우리가 보험,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등등 이 해당하는 보험 구분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처치순번이 서로 1번, 2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내용이 잘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처치순번만 다르게 입력하시면 네,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우리가 잘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심평원의 결과를 보내겠죠. 자, 보내고 나서 이때 사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청구를 잘 보내면 EDI 문서 수신을 받아야 되겠죠. 자, 잘 접수됐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신 다음에 자보에 대해서 접수증, 결과서, 기타 등등 문서를 수신하는 체크박스에 수신하신 다음에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수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변환이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직접 변환돼서 프로그램 내에서 볼 수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요양 업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청구를 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에 오류가 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 자료를 반송하지 않고 자, 수정 한번 해주세요 라는 문자도 오기도 하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업무 포털 서비스에 직접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청구 오류 수정 보완이라는 탭이 있어요. 자, 이 탭을 누르시면 돼요. 자, 청구 오류 수정 탭은요. 단순한 착오일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상병명을 조금 더 기재를 잘못했다든지 버튼 뭔가 잘못됐다든지 단순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자, 청구 오류 수정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 조정 내역들은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보시라고 제가 탭을 넣어 드린 거고요. 자, 환자분은 혹시 주민번호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수정해서 네,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심사 조정이 됐을 때는요. 금액이 착오가 됐다든지 뭔가 증빙 자료가 잘못 제출이 됐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수정 보완 청구하세요 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 이런 항목들도 한번 보시면 되시고. 자, 심사 불능은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심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서 청구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 보통 보완 청구 진행하게 되죠. 자, 이럴 때 심사 불능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급보증서 아까 번호를 잘못 집어넣었다든지 아니면 기타 사유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환자분의 직접 결과를 보냈다라고 하시면 결과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자, 환자분이 직접 언제 뭐 보냈는지 아니면 접수 연월일 아니면 진료 연월일을 체크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처리 상태, 반송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접수 작업 중인지 현재 처리 상태가 우리가 보냈던 심사들의 그 청구들이 잘 접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반송됐는지 어떤지 자, 지금 현재 처리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은 직접 현재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담당자라면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접수년 월일을 조회를 하셔서 자, 환자분 현재 어떤 상태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하나씩 꼼꼼하게 열어보시는 게 어떻게 담당자가 당연히 하셔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이긴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환자분이 잘 처리가 됐는지 이렇게 체킹하시고 자, 만약에 이 환자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뭐 지급불능이 됐다든지 뭔가 문제 사유가 떴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접수 번호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서 이 사람은 뭔가 삭감이 됐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이 심사 불능이 됐구나 라고 하시고, 만약에 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재심사 조정이든 이의 신청하셔야 되겠죠. 그 탭은 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료 옆에 보시면 탭이 있기 때문에 이 탭 이용해서 이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 결과 통보서를 받으셨으면 이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짜부터 한없이 계속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짜부터 90일 이내요. 자, 90일 이내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90일을 경과해서 91일째 내가 이 자료를 다시 재심사 조정을 요청하겠다 하시면 날짜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나 재심사 조정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90일 이내로 바로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이의 신청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심사 기간은 보통 한 달이면 충분하죠. 그래서 재심사 조정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렇게 결과가 바로 나오고요. 혹여나 재심사 조정 중에 30일이 넘었다라고 하시면 지연 문자랄지 지연 통보가 와요. 어떠한 사유로 이 환자분이 아직 결과가 30일 이내에 안 나와서 조금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문자도 오고 이런 공문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여기서 중요한 거,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짜 90일 이내로 재심사 조정이든 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전산 처리를 한다거나 우편 처리하는 건데요. 요즘은 전산이 속도가 정말 많이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전산으로 캡처 떠서 그 자료를 스캔 떠서 보낸다거나 캡처 떠서 보내면 거의 2, 3일 이렇게 변환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한 2, 3일 뒤에 접수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내는 즉시 거의 한 3분 이내에 접수가 바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이 굉장히 빨라졌고 속도도 좋기 때문에 전산 처리를 먼저 권장하고요. 그러지 않는다, 우리 치과는 조금 전산 처리가 좀 능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우편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으니까요. 자, 심사 조정 코드는 혹시나 이의 신청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지? 라고 해서 심사 조정 코드가 분명히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유에 맞게끔 잘 한 번 더 보셔서 조정을 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재심사 조정이든 이의 신청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조정 단계 구분 코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한 번 더 보시고. 자, 아까처럼 심사 불능이었던 사유 코드들이 있습니다. 내역서를 한번 보셔서 어떤 사유인지 그 사유를 반드시 체킹하셔야 됩니다. 자, 포털 서비스 들어가시면요, 여러 가지 정보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부분 되게 많거든요. 자, 경영 지원 정보라고 해서 우리 치과에서 청구하고 있는 이런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많이 눌러보세요. 특히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셔서 이 버튼들이 어떤 정보를 주시는지 한 번씩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고요. 세부 통계나 여러 가지 이런 통계 자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씩 눌러보시고, 혹여나 우리가 미자료 청구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 자료도 조회를 하셔서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자료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자동차 보험 청구를 하셨을 때 우리가 자주 실수하거나 주의해야 될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문자로, SMS로 문자로 와요. 왜냐면 제 이름을 등록을 해놓으면 이렇게, 자, 오늘 자동차 보험 접수를 했는데 접수 과정 중에서 반송된 내역이 있습니다 라고 문자가 이렇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바로 수정을 하셔서 다시 재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꼭 등록하셔서 활용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환자분에 봤더니요, 자, 반송된 건수가 있네요. 왜 반송이 됐나? 라고 보시면, 자, 환자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조회 여기 보시면 반송 구분, 명세서 기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명세서 기재라는 거는요, 자, 명세서에 뭔가 기재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명세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급보증서에 보통은 가장 많이 지급보증 번호가 잘못 입력됐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혹여나 만약에 기재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급보증서가 내용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삼성화재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대표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지급보증서를 다시 재발급을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혹시 기존에 있는 지급보증서가 먼저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여나 잘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지급보증서를 다시 재발급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자, 지급보증서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네, 사고 접수 번호가 이렇게 있고요. 자, 거기에 지급 보증 번호가 이렇게 있죠. 이 두 가지 번호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동차 보험은 여기에서 시작이고 여기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서를 잘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보증서를 입력하시는데 사고 접수의 번호가 다르게 입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입력을 하셔서 재전송을 누르셔야 되는 거죠. 자, 저렇게 사고 접수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이폰을 지금 빼먹어서 지금 오류가 생긴 경우에요. 자, 여기 보시면 하이폰 있는 것들이 하이폰이 하나도 없죠. 네, 여기는 하이폰을 다 집어넣었죠. 자, 이렇게 하이폰을 빠졌을 경우에 또한 청구 오류가 생깁니다. 당연히 하이폰 잘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청구 오류 보면요. 자, 어떤 문제로 인해서 2일 이내에 다시 수정을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단순 오류 수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요양 포털 서비스에 직접 들어가시면요. 자, 조회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순 기재 착오라고 조회 수정 떴네요. 그죠? 자, 그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자,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져 있죠. 상병 기재 착오. 상병명이 없나 봐요. 자, 보니까, 환자분을 보니, 자, 어떠한 사유로 임시 레진관을 만들었지만 상병명에 보시면 누락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상병명을 조회하셔서 해당하는 상병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직접 입력하신 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게 이미 늦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업무 포털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바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입력하시면 굳이 2번, 3번 이렇게 청구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바로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사례가 되죠. 자, 이렇게 단순 업무에 관련된 청구 오류는 바로 포털 서비스에서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이 환자분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청구 오류를 한번 볼까요? 자, 환자분의 청구 오류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급 불능 건수에서 여기 보시면 지급 불능 건수에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자, 이 빨간색으로 뜨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네, 빨간색으로 체크되면 그 빨간색 숫자를 딱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떠요. 자, 이 환자분은 지급 보증서가 다르다. 자, 지급 보증 번호가 기재 차고 있다. 라고 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환자분이 보니까요. 지급 보증서가 2개였어요. 이상하다. 보통은 지급 보증서는 하나를 들고 오잖아요. 2개가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자를 자세히 봤더니요. 자, 지급보증서가 서로 다릅니다. 이상하다. 한 환자에 어떠한 자동차 보험의 진료를 하게 됐을 땐 지급보증서는 딱 한 번호 하나만 부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 번호가 2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왜 이게 문제가 있을까라고 네, 그 둘 중에 어떤 거지?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급보증서를 잘 보시면 저렇게 지급보증 번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자, 팩스 온 시간이요. 도착한 시간이 하나는 8시 59분에 하나가 보증서가 들어왔고요. 하나는 9시 4분에 들어왔어요. 자, 이 환자분의 보험회사에 자, 이 환자분의 지급 보증서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보증서가 하나는 8시 59분에 들어오고 하나는 9시 4분에 뒤따라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증서가 앞에 거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모르고 앞에 받은 지급 보증서 번호를 가지고 네, 그대로 지급 보증서를 입력했더니 여기에서 오류가 뜬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늦게 들어온 지급 보증 번호로 다시 입력했더니 예, 해결됐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경우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혹여나 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콜센터에서 잘못 주셔가지고 먼저 주고 다시 바로 보내주셨을 때 이렇게 혹시 모르니 지급 보증서가 2개이다라고 하시면 이 팩스의 순번을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급 보증 번호가 뭔가 기재 착오가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대표 전화해서 그냥 바로 재발급을 받아서 그 번호로 다시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환자분의 네, 잘 청구를 하시면 조회하신 다음에 네, 보완 청구로 들어가셔서 네, 어차피 지급 보증이 불능이 됐기 때문에 보완 청구로 네, 이렇게 청구하시면 네,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청구 오류인데요. 자, 환자분의 사유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뭐 기재 착오도 있을 것이고 여기 보니까 사유들이 좀 있어요. 자, 이 사유들이 어떤 이유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세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지급 보증 번호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심사 보류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오류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지급 보증 중지예요. 자, 중지가 된 경우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급 보증 중지는 반드시 중지 문자가 꼭 올 거예요. 그러면 중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환자분이 혹시 사망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합의를 봐서 중지가 더 지급에 대한 중지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반드시 보증이 멈춘다, 중지가 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중지 안내서라는 걸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반드시 지급 보증서가 있고 중지 안내서가 오면 두 가지 다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거, 날짜 꼭 보셔야 돼요. 지급 중지 날짜가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그러면 치과에서 얼마까지 보상해 줄 수 있나요? 여기 서류 보면 보상 한도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관련 없습니다. 치과에서는 보상 한도는 딱히 없기 때문에 보험 청구에 관련된 자동차 보험에 대한 피해다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보상을 해주니까요. 금액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예요. 자동차 보험 청구 저희 환자분 사례인데요. 환자분이 저 앞니가 저렇게 치주염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요 교통사고가 나면서 흔들려서 치아를 뽑았죠.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심평원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 이 환자 정말 교통사고 환자 맞냐 해서 추가적인 뭐 진료 기록부랄지 사진, 기타 등등 자료 요청이 되어져 왔었던 환자고요. 결국은 뭐냐면 삭감이 됐어요. 자, 요즘 심사 사례에서는요. 조심하실 거. 반드시 이 자동차 보험 사고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모든 케이스는요. 요즘 삭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동차 보험 청구하실 때 이 사례가 정말 자동차 보험 청구 환자가 맞는지 자동차 보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 잘 따져서 청구를 하셔야 돼요. 만에 혹여 하나 이렇게 진료했는데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환자분한테 따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정말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치과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